상속재산에서 아버지의 부채를 빼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공부할 상속공제도 공제해 주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는구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부터는요, 상속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상속세는 어떠한 세금인가요? 바로 상속세는요, 누군가가 사망을 했어요. 돌아가셨죠? 이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가족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다. 그럼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직계 귀속들이 이제 유가족이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배우자와 직계 귀속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세를 이제 신고하기 위해서는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 주식이라든가 은행에 예금시켜 놓은 돈, 이러한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상속세는요, 그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전체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빚이 있다면 채무를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무슨 대출 금액이 있다든가 또 신용카드 대금이 미납됐다든가 또 국세라든가 지방세 미납된 세금이라든가 또 미납된 병원비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해 주는데요. 그러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얼마인지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속재산에서 그 돌아가신 분의 채무, 부채지요. 채무 이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 그래서 이 상속공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이 상속공제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여러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요, 상속세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고인입니다. 고인,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피상속인, 그리고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유가족들, 상속받은 사람들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누가 내느냐? 당연히 상속인이 내야 되겠죠. 그러면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바로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알려면은요,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 그리고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정부 24시 아니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부 24시에서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 다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들어가서 상속인들이, 즉 배우자라든가 직계 비속 자녀들이 신청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에는 이제 부동산,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차량, 또 선박,
또 금융기관의 예금, 또 연금 이런 것들. 또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 수 있습니다. 국세 미납된 거, 지방세 못 낸 거, 국민연금 미납된 거, 은행의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그리고 4대 보험료 있죠? 미납된 거. 이런 것들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 24시라든가 24시 들어가시면은요, 원스톱, 생애 주기, 꾸러미 서비스, 안심 상속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다 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고 공제되는 게 상속공제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러면 상속재산이라는 게 물려받은 거 말고도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돼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사망 시 상속인이 물려받은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쳐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 더하는 게 아니고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하고요. 그리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다면 그때 증여세 낸 거는 상속세에서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상속인의 퇴직금. 만약에 직장 다니다가 사망했다면 불의의 사고로 퇴직금도 받고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생명, 사망보험금, 생명, 손해보험금도 받게 되는데요. 이건 누가 받습니까? 당연히 피상속인이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퇴직금이라든가 생명, 손해보험금 이런 것들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게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거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또 2년 이내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요.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서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을 파악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를 돈을 인출했느냐.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또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을 은행에서 뺐으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재산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갚거나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그러한 것이 사용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 피상속인이 어디에 썼느냐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속세를 줄이려고요. 고의적으로 살아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어디에 썼느냐? 생활비에 썼다. 아니면 병원비에 썼다. 그런 것들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상속인이 원인을 규명해야만이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0억 원을 은행에서 뺐었습니다. 돈도 많네요. 그런데
그 사용처를 밝혀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5억 원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어디에 섰는가? 피상속인이 사용처가 불분명일 때는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 10억에서 5억 원 원인이 규명이 됐는데 5억 원이 원인을 모른다고 해서 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되느냐?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에서 지금 5억이죠. 5억에서 뭐를 빼느냐? 인출한 금액에서 무조건 20%를 곱합니다. 20%와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빼줍니다. 그러면 인출한 금액이 얼마죠? 10억. 거기에 무조건 20% 곱하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2억. 그런데 또 2억 원이라는 금액 중에 적은 금액. 만약에 8억 원을 인출했다 그러면 20%면 1억 6천이죠. 1억 6천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10억이 20%니까 2억과 2억이니까 적은 금액이 2억이니까 결과적으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5억에서 2억을 빼니까 3억만큼을 추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금액에도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이러한 경우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또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러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됐느냐? 사용 내용을 모르면 이런 것들도 추정상속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첫 시간인데요. 그래도 상속재산에서 아버지의 부채를 빼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공부할 상속공제도 공제해 주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는구나. 그러나 그때 증여했을 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해준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느냐? 용도가 불분명일 때는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는구나.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상속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상속재산에서 어떤 것들을 공제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